안녕하세요, 우엠디입니다. 중국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뭐 광저우나 뭐 상해 이런 데를 가는데 전 보통 뭐 이우 아니면 광저우 그다음에 상해 뭐 이런 위주로 갑니다. 뭐 셔틀콕이나 뭐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자를 상용으로 받게 되면 15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 정도 가야 되고 또 초청장도 받아야 되고 다양하게 좀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144시간 무비자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뭐 중국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잠깐 머물러 가면서 뭐 경제적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에서 뭐 24시간, 그 다음에 144시간 이렇게 환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비자로 입국을 하고 또 출국을 하니까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인천 출발에 중국 도착에 중국에서 대만이나 홍콩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으로 출장 일정을 정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추방을 당했죠. 그래서 이 추방 얘기를 이제 첫 유튜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좀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데, 그 제목 그 주제 자체가 그냥 도로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9시 비행기 타고 가려고 이제 일요일 날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밥 먹고 마지막에 이제 작별 인사를 나 잘 갔다 올게 하면서 여정은 그래도 여정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정은 일단 광저우 밤 비행기로 갔다가 숙소에서 자고 광저우 전시회 갔다가 대만으로 가기 전에 마카오로 진행을 해서 마카오에서 대만으로 가는 그 비행기 타고 갈 거야.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직항으로 가는 그 대만행 비행기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편도를 타다 보니까 저가항공은 편도가 가격이 비슷한데 국적기들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마카오나 이런 데서 보면 타이거 에어 이런 것들 타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야간에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일정을 정했거든요. 제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천에서 광저우 가는 비행기 아시아나항공 탔고요. 그 다음에 광저우에서 숙박 하루 하고 광저우 전시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카오로 가는 고속열차 타고 가서 주해라는 데에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그래서 마카오에서 지내다가 저녁 비행기로 이제 대만을 가서 대만에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뭐 혹자는 뭐 이렇게 불편하게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시간을 빡빡하게 밤에 이제 이동을 하고 낮에는 일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조금은 빡빡하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맛있게 먹고 또 밤에 가서 잘 요량으로 기내식도 엄청 풍부하게 먹었습니다. 뭐 와인도 몇 잔 먹고 맥주 캔도 한 5개 정도 먹고 이러니까 이제 술이 좀 많이 취했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한 번 컷을 합니다. 뭐 지금 입국 비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에서 보는데 저는 이제 입국 비자가 없으니까 환승하는 거에 대한 노선을 보통은 이제 그 항공사 기준으로 해서 광저우에서 대만 가는 비행기 있군요. 그러면 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기차로 광저우에서 마카오로 이동을 하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을 못 받으면 그 비자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제 광저우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겠죠. 제 나름대로는 예약을 다 하고 기차표도 다 사고 비행기표도 다 사고 간 겁니다. 됩니다 해서 아시아나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게 했어요. 그 탑승구에서. 네 가십시오. 그래서 탔거든요. 기내식 먹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내릴 때쯤에 이제 짐도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진짜 호텔 가서 푹 쉬는 것만 남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전 불행한 일 하나, 불길한 일이죠. 비행기가 딱 이륙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막 전화를 막 이렇게 받죠. 여보세요 이렇게 받습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광저우에서 내리셔가지고 못 들어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떡하죠? 막 스튜어디스는 지금 전화 왜 하시냐고 막 그러는데, 아시아나에서 전화 온다니까 막 저를 아시아나에서 지금 전화가 왜 오냐고 막 이러고, 진짜 엄청난 불길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단 이륙하시고요. 광저우 가서 못 오시면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가셔가지고 직원의 안내를 받으세요.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이륙한 겁니다. 핸드폰 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저우 내렸는데 또 불길한 상황 두 번째. 방송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타신 우정훈 고객님은 제일 먼저 나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불안함이 엄습하고, 그 다음에 취기가 올랐던 그 술을 마셨던 거에 대한 후회가 이제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서 이제 직원을 만났는데, 직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고객님은 이제 광저우에 못 들어가십니다. 제가 이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들어간 경험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를 했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냥 일단 직원이랑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안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혼자 그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직원 2명의 안내를 받아서 공안이 있는 그 광저우의 이미그레이션 앞에 도착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막 멋지게 막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만 혼자 짐을 들고 이제 앞에서 기다립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그 공안은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되게 불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그냥 일단은 제가 하는 영어를 잘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중국말만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있다가 나 그냥 좀 들여보내 달라고. 근데 그 얼굴 표정에서 넌 안 돼. 너는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3가지의 그런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돌아가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만이나 홍콩으로 가라. 근데 대만이나 홍콩 가는 건 새벽에 2시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막 12시, 1시, 2시 막 되게 오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기다리냐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된대요. 그때부터 이제 추방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생각이 나고요. 이게 약간 좀 공항이 춥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지금 어딘가에 좀 좋지 않은 지역에 나 혼자 좀 동떨어져 있구나 하고, 사람들은 손으로 막 가리키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거, 뭐 마약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얼굴 표정들 막 있죠. 그때부터 이제 불안함이 엄습해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서 온 비행기를 그대로 타고 가라. 그 대신 비행기표는 네가 끊어라. 근데 조금 기다려보라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간 거죠.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식도 똑같고요. 그냥 먹는 것도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거 먹고 부산으로 올라가는데, 부산으로 가면서 일단 첫 번째 고민했던 거는 다시 김포로 가서 다시 남양주로 오는 그 일정을 다시 소화하고, 또 대만에도 약속이 있으니까 대만을 또 다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걱정이 생각이 됐죠. 결국은요, 저는 추방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중국 갔다가 추방되어 온 남자.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추방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와가지고 그 추방남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이 왜 왔냐고, 어젯밤에 가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와가지고 제자리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어린 친구들, 우리 아이들도 아빠 나 지금 어린이집에 친구한테 다 중국 간다고, 아빠 중국 갔다고 자랑하기로 됐는데 왜 왔어? 그 추방당했다고 얘기하면 아빠가 마약이라도 가지고 갔다가 추방당한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요. 다시 저는 결국은 그 다음날 대만 가는 비행기표 끊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144시간 24시간 무비자 출국 입국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44시간 무비자 환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뭐 비자를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저처럼 뭐 상용 비자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결국은 되도록이면 배나 항공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같이 중국 업무랑 대만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 중국, 한국, 상해, 대만,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상해 일정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냐면,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나면 언젠가는 또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을 나가라. 그게 이제 기본적인 기조고요. 만약에 이제 저처럼 잘 안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마카오 같은 광저우와 관련된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광저우 자체에서 그 마카오로 가는 그 기차에서는 말하자면 광저우 남역과 광저우 동역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광저우 남역으로 가는 거는 외국인이 트립닷컴을 통해 가지고 예약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예약을 했고, 그 기차를 타고 가면 그 기차에서 내리는 그 이미그레이션에서는 144시간 무비자를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미그레이션에서 볼 때는 중요한 건 또 광저우 남역에서 마카오 가는 기차표 끊어왔어? 그럼 너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에이, 똑같이 어차피 마카오 가는 거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거냐면, 144시간 무비자 환승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먼저 해준다고 했던 그 이미그레이션의 직원이 그래, 너 마카오 갈 거지? 이렇게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가 그 무비자 환승이 안 되는 그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합법적으로 왔고, 그리고 합법적인 행동을 취하고 마카오나 대만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정해진 룰대로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인을 위한 그 좋은 제도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중국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외국인이 트립닷컴을 통해서 예약하는 기차는 무조건 광저우 남역 출발 기차만 예약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그냥 남역에서 갔고 주해로 같이 똑같이 가니까 주해에서는 그냥 인미그레이션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만 가고 가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해에서 한국에서 상해를 갔다가 상해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다른 나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돌아와서 들어온다고 하면 무비자는 적용이 된다. 항공기를 위주로 타면. 그리고 중요한 건 광저우로 갔을 때는 광저우 동역 기차는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광저우 동역 기차 입장을 하게 되면 그 기차표를 주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주민들한테 광저우 동역에서 마카오 가는 기차표를 끊어주세요. 그 기차표를 택배나 외국 그 우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받아서 제가 들어갈 때 그걸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광저우에서 마카오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한국 광저우 마카오로 하는 환승 자체는 무비자가 어렵다. 그리고 광저우 남역이 아닌 광저우 동역 티켓을 그 전에 구매했어야 되고 들어갈 때 제시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추박남으로 등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광저우를 갔다가 광저우에서 같은 기내식 먹고 비슷한 비행기로 부산으로 돌아오고 돈 한 푼 못 건지고 대만 모든 일정 다 노쇼로 호텔 뭐 이런 것들 다 취소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에바항공 끊어서 대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영상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다양한 썰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UMD의 마케팅이다 보니까 그 마케팅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일단 아쉬웠던 거는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저를 좀 컨트롤 해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좋은 그 무비자 환승 혜택을 만든다고 하면 중요한 건 외국인이 끊을 수 있는 티켓의 범위, 그 티켓의 범위를 꼭 광저우 남역에서 동역으로 좀 확장을 시켜야 된다. 동역에서 남역까지 다 모두 다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우여곡절 끝에 중국과 대만을 다녀왔지만 저는 정말 잃은 게 많습니다. 일단 뭐 주위 사람들한테 중국 갔다가 추방 당해온 친구, 동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보고자 했던 캔톤 페어, 그러니까 무역 전시회를 못 갔기 때문에 작년 한 해의 어떤 올해 한 해의 그런 흐름을 늦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데미지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많이 잃었죠. 그냥 비행기 안에서 모든 걸 당연히 뭐 밤 비행기 타고 오기는 왔지만 중요한 건 좀 많은 걸 잃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비자 입국을 통해 가지고 다시 환승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아시아나 지금 소비자 상담센터에 제가 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은 상태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비자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고객 탓, 그 다음에 무비자로 와서 다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를 엄청 비싸게 끊었던 것도 고객의 책임. 저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많이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무비자 환승에 대한 것들을 엄청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저도 광저우 대사관 뭐 대사관들 다 알아봤거든요.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면 가능하겠죠. 이렇게만 얘기하고 잘 모르거든요. 전 직접 가봤고요. 추방도 당해봤으니까 제 영상이 확실합니다. 일단 비행기로 환승하는 거는 거의 다 된다. 근데 문제는 광저우 마카오다. 광저우 마카오는 광저우 동역 아니고는 환승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국을 거절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무비자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꿀팁인데 되도록이면 비행기 타고 이동하실 때 써보시는 게 좋은 그런 방법이고요. 기차는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티켓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그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UMD 영상 첫 영상인데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그겁니다. 무비자는 쉽지 않다.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앞으로 UMD도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